한의원이란 한국에서 기원한 인체의 구조 파악하여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는 의술입니다. 한의원 하면 서양인들은 비과학적인 치료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는데요. 정작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후기의 글들이 야사나스에 수두룩합니다. 참고로 한의원은 한국에만 존재하지 않고 영국, 미국 등 많은 곳에서 기술을 인정받으며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의원과 관련되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는 글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연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디슨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몇 년 전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경찰의 삶을 그만두고 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위험한 현장에 계속 나가는 것에는 다른 경찰들에게 짐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 나이에 남자들보다 건강했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범인을 쫓다가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더 충격을 받았죠. 저는 남편이 병원을 퇴원하자마자 당장 경찰을 그만두라고 닥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동료들의 감사 인사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 그만두게 되었죠. 퇴직한 몇 주 동안은 즐거워 보였어요. 늦잠을 잘 수 있다는 것도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여유롭게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굉장히 무료해 보였고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운이 없는 남편을 위해서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에 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나 해보고 싶다던 골프도 함께 치러 다녔지만 잠시뿐이었어요. 그다지 많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그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던 첫째 딸인 레일라와 둘째 에블린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우울해하는 것을 딸이 크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딸들을 보니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러던 중 레일라가 집에 있는 동안 요즘 자신이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다면서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그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보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한국이 인기가 많은지 남편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에블린까지 합세해서 같이 보면 분명 좋아할 것이라며 저와 남편까지 앉혀놓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유치한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한 편만 더 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이 보기 민망한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좋았는데 애틋한 사랑 이야기라서 더 설레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을 드라마에 잘 녹여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요한 장면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딸들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역시 남자라서 이런 내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가족은 남편을 위해서라도 드라마를 그만 보기로 택했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날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이후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찾아봤다는 겁니다. 거의 경찰 시절을 상기시킬 만한 범죄물이기는 하지만 한국 드라마였죠. 저는 남편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 있기만 하는 것이 지루하기에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집에 있던 남편이 걱정되던 차, 예전에 배우던 복싱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묻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더라도 배우는 것쯤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은 고민하더니 제 의견을 받아들여 복싱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밝게 이야기하고 복싱에서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도 항상 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 중에는 한국인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의원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한국 전통병원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불안함을 안겨주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병원이라고는 하지만 검색해보니 뜸이라는 것과 침술이라는 비과학적인 것들로 치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으면 물리치료를 하는 지인의 병원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물었으나 남편은 한의원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비과학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상한 점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이 평범하지 않을 정도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한국 음식을 배웠다면서 만들어 먹기도 했고 심지어는 어디서 구했는지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맥주라든가 술을 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에 대해서 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딸이 이야기를 한국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자 남편이 그 이름을 맞췄거든요. 자주 들을 수 없는 한국식 이름이라서 외우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제대로 맞춘 것인지 확인했을 때는 발음까지 정확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남편의 그 한국인 친구가 정말 남자인지 친구가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의심하는 행위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경찰을 할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한국을 이렇게까지 잘 알고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집에 있을 때는 TV를 틀어도 스포츠 채널을 보는 것이 다였는데 한국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생긴 그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도 최대한 그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 복싱장에 간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맥주를 챙겨갔습니다. 처음에는 맥주를 워낙 좋아하니 운동을 하고 맥주를 마시나 보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한 두 번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에 간다고 나선 날에도 한국 친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도 맥주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점차 늦어지더니 매일 밤으로 바뀌었죠. 경찰관으로 오랜 시간 힘들었을 그를 위해서 친구를 만나게 내버려 뒀던 것인데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복싱장으로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몰래 그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복싱장으로 향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후에 나온 그의 행동이었어요. 바로 집으로 갈 줄 알았던 그는 뜬금없이 다른 곳으로 향했거든요. 그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의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필두로 한의원에는 남편 또래의 남자들이 우수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노름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도 아니면 잘못된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혼자 고민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을 듯하여 남편이 돌아오는 대로 마음을 떠보기로 했어요. 불법적이지 않은 일이라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묻는 제 말에 당연하다는 듯이 운동을 하고 바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싱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좀 늦었다고 덧붙였죠. 주말에 있는 아마추어 복싱 대회를 구경 가기로 했다는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주말에 대회에 구경 가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느낌이 왔거든요. 저는 끝내 모르는 척 알았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 일주일 동안 끙끙대며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의 현역 경찰 시절 동료였던 조던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요즘도 같은 복싱장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던은 더 이상 복싱장에 다니고 있지 않더군요. 제가 남편이 수상하다면서 이야기를 꺼내자 조던은 머뭇거리면서 안 좋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약 종류일 것으로 보인다며 매일 밤 가는 것이면 그만큼 중독성이 강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저는 한국인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남편의 이야기 속에서 복싱장에서 만난 그 한국인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채 대회를 구경하러 간다던 그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대회장이 아닌 한의원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남편 외에도 몇 명의 사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간혹 할머니들도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남자들은 거의 저희 남편 또래였습니다. 정말 치료를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결국 마음을 굳히고 작심하고 한의원으로 들어갔죠. 저는 몰래 들어온 것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진료를 받게 되었죠. 솔직히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체계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진료를 봐주고 진단까지 해주었는데 제가 간혹 보이는 증상이랑 같았거든요. 저는 간호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뜸과 침, 찜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서 한의원의 능력에 홀리긴 했으나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치료를 끝낸 제 앞으로 어떤 남성이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고는 구석에 있던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위에 남편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제가 그 남성을 따라 올라가려는 순간 간호사가 붙잡으며 사적인 공간이라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뭔가 숨기는 듯이 저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결단은 예전에 남편이 부탁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설득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남편이 경찰로 지내던 시절 수많은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기에 항상 자신의 명예를 그렇게라도 지키겠다고 말하곤 했었죠. 그런데 정말 신고를 하게 되니 제 마음이 찢어졌으나 그를 위해서도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불법적인 일이 행해지는 듯하다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고에 경찰은 생각보다 빨리 출동했는데 하필이면 2명 중 1명이 저와 남편이 알던 데이빗이더군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려다가 그들의 앞에 나서서 신고자임을 밝혔습니다. 데이빗은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인지 물었고 저는 남편이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데이빗은 자신의 상사였던 남편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하자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또한 너무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경찰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착각한 것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들어서자 저에게는 단호하게 행동하던 간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의원에서 별다른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던 경찰은 위층도 수색해보겠다고 전달했죠. 그러자 한의사가 나서서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런 그의 태도에 경찰들은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한 듯 위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순순히 길을 터준 한의사를 뒤로하고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자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아찔하더군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흐느끼는 소리였거든요. 남편이 안 좋은 일에 동참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큰 소파에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한 곳에 시선을 옮긴 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같이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큰 소리를 들었던 것인지 앉아있던 남자들의 시선이 경찰들과 제가 있는 쪽으로 향했고 그들 또한 저희처럼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제 남편도 존재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거두지 못하고 남편의 이름을 크게 불렀는데요. 그는 화들짝 놀라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역시나 뭔가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한 저는 경찰들까지 제치고 남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고 있던 곳을 바라본 순간 저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곳엔 TV가 있었고 애달픈 장면의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있다가 제대로 남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손에는 누가 붙여놓기라도 한 듯이 맥주와 휴지가 하나씩 들려있더군요. 그리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이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은 바로 다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차마 가족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었던 강한 이미지의 남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사실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보고 좋아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있을 때 눈물이 나니 부끄러운 마음에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복싱장에서 친해진 한의사가 한의원 위층에 살고 있었고 남편이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와서 보고 가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져나가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마침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했던 한의사가 음식도 알려주고 공간을 내어주면서 아지트가 된 듯했습니다. 저는 나약해 보이기 싫었던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잘했다면서 저희 관계는 다시 끈끈해졌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라며 일러두었죠. 그 후로 남편은 집에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삽니다. 가끔 한의원에서 만난 인원들이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는 하는데 아줌마들이 아닌 아저씨들이 다 같이 모여 훌쩍이는 모습을 보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과는 다르게 한의학이 저에게 맞아서 몸이 아플 때마다 찾아가고는 하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저희 둘 다 한국에 빠져 살게 되었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뜻하지 않게 한국의 드라마와 한의원에 빠지게 된 사연이었는데요. 언젠가 한국에 오는 것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